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제2장 자본시장법의 제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앞전에 그대로 연결된 거죠. 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권이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해놨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때 추가 지급 의무하고 원본 손실 부담이 있습니다. 이때 원본 손실 위험이라는 것은 원본 손실 위험이 따져가지고 원본은 뭐예요? 최초의 연도보다 돈이 뭐예요? 돈을 우리가 뭐예요? 줄이라는 거죠. 줄이라는 거죠. 자기가 연 그 돈 자체가 뭐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원본 손실 부담 자체가 이게 없으면 이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앞에 비금융 상품이고 그 다음에 원본 손실 위험이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금융 투자 상품이죠. 금융 투자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가미 한 개 더. 원본은 다 날리고 또 잘못되면 추가로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지급 의무. 그러니까 원본 연거 이 돈 다 날리면 끝나는 것이면 이건 뭐예요? 정권인데 만약에 이 추가 지급 의무가 이게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앞에 정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다 날리고 추가로 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파생상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원본 자체가 다 날아가고 또 추가로 더 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게 파생상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을 또다시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면 장내 파생상품, 그래서 밖에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장외 파생상품이었습니다. 자, 보죠. 자, 5번부터. 자, 그러면 자, 정권은 했죠. 정권은 어떤 개념이에요? 정권은 요 개념이죠. 정권은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이기 때문에 정권은 자, 투자자가 이건 또 다시 이 두 개가 어디에 속하죠? 금융투자 상품에 속하는 거죠. 여기 속하는 거죠. 자,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러니까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이 뭐죠?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이 원본입니다. 자, 이거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뭐요?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하지 않는 거죠. 추가로 이거보다 더 추가로 부담한다 말 자체 이거는 파생상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그러한 부담하지 않는 금상품 말합니다. 그래서 1항은 틀린 거고요. 자, 파생상품이란 원본 대비 손실률이 뭐요? 0보다는 크고 100% 이하죠. 그럼 이거는 뭐요? 자, 0보다는 크고 100% 이하니까 원본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추가 지급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요, 정권입니다. 정권이죠. 파생상품은 원본을 다 날라가고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파생상품은 말 그대로 원본 대비 손실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는 거죠. 100% 초과. 자, 그래서 이거는 요 말은 파생상품이 아니라 이거는 정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항 투자성 판단 시 투자 원본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에는 판매 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이 있다. 이때 판매 수수료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이것은 투자 원본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죠?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해야 됩니다. 자, 그 틀렸고 사실 판매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는 요 원본이 아니잖아요. 이는 별도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원본에는 포함 안 된다. 4번 채무정권의 원본 손실 위험에는 발행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 채무 위험의 원본 손실 위험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고려하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한다 말 자체는 이거는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입니다. 따라서 앞에 발행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 위험은 이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본시장법상 명시적 포함 단계에 투자 금융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딱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정권의 종류에는 앞에 채무정권하고, 지분정권하고, 근데, 수익정권하고, 투자계약정권, 파생결합정권, 정권예탁정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계약정권하고 파생결합정권은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추가로 자, 포함된 정권은 하면 투자계약정권과 파생결합정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자 없죠? 자, 2항. 투자계약정권은 투자자산의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정권이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보면 니은에 투자계약정권에 개념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존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기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배분받는 겁니다. 자,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은 해요.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자, 갑은 돈은 되고, 을이 이제 사업을 해준단 말입니다. 수익 있는 사업에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을이 사업을 해가지고 발생된 그 수익을 뭔다고요? 갑이 성과로 배분받는다. 이런 것이 투자 계약에 따른 정권 정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장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요 파생상품은 자, 말 그대로 이 거래소 시장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장내 파생상품이고, 그래서 요 밖에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장외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 시장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뿐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 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장외가 아니라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흔히 우리가 파생상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뒤에 우리가 할 겁니다. 파생상품에서. 자, 할 건데, 그게 아마 우리가 8장 등에서 할 거예요. 8장 정도에서 할 거예요. 그거 보면 선도, 옵션, 그 다음에 스왑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파생상품인데, 이런 것은 주로 거래 구조에 따른 파생상품에 부릅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뒤에 할 겁니다. 이는 8장에서 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 다음 7번. 자, 투자자의 기능별 규제에서 예전에는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이 우리가 되기 전에는 기관별 규제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능별 규제를 한댔습니다.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보면 이 전문 투자자는 크게 절대적 투자자가 있고 적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 상대적 투자자가 있어요. 상대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상대 투자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예전부터 상대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투자자 제일 좋은 애가 우리가 지자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하고, 그 다음 우리가 주권상장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자체가 있고요. 주권상장법인.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 자발적 전문투자가 있습니다. 자발적 전문투자자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거는 벌써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한번 봤는데, 직무윤리에서 한번 본 거죠. 요 자발적 투자자는 말 그대로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로 대우를 받겠다고
어디요? 자, 금융위에 신고한 사람이죠. 자, 금융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반등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도 있었고, 뭐 있었죠? 법인도 있었죠?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죠? 50억, 개인은 50억, 법인은 100억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개인은 뭐요? 개설 계좌 후 1년 후에 될 수 있는 거고, 법인은 개설 계좌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발적 투자자 있잖아요. 자발 투자, 이 상대 투자자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 뭐요? 일반 투자자로 뭐요? 대우받겠다고 뭐 한다고요?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로 뭐요? 대우받기를 원하면 대우받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디 한다고? 이 신고는요. 금융투자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금융투자회사에 하는 거예요. 금융투자회사에 합니다. 그럼 이때 금융투자회사에 신고를 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이때 신고보다는 뭐예요? 이런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죠. 서면 통지. 신고보다 서면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자, 이때 서면으로 통지한 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뭐예요?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만나 우리는 상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절대 투자는 말 그대로 특히 우리가 국가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있죠. 지자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상대 투자자입니다. 국가나 외국 정부,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금융기관 있죠. 뭐 한국은행이든 뭐 우리가 일반 이 금융기관이든 자, 은행. 그 다음에 또 보면 앞에 뭐 외국 조항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우리 투자협회 있죠. 금융투자협회, 협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그죠? 신용보증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하면 주로 금융기관자, 은행자가 들어가거나 금융기관자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절대 투자자입니다. 이 절대 투자자는 이거는 일반 투자자로 이건 뭐예요? 이거는 대우받겠다고 서면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투자자는 항상 일반 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이제 보죠. 자, 앞전에 얘기가 쭉 했습니다. 자, 앞에 일반 투자자가 자본 투자자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이는요, 금융위에 이거는 신고하면 되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미 한 거니까 먼저 복수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투자자의 기능별 규제에서 일반 투자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입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는 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 투자자를 고르세요 이 말입니다. 상대 투자자입니다. 그럼 절대 투자자는 절대 일반 투자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고르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상대 투자자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주권 상장법인 자발적 전문 투자자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는 상대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로 전환될 수 있다. 자, 됐고요. 다음, 절대 투자는 절대 안 되죠. 자, 밑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밑에 해설지 해설 한번 봐놓으세요. 해설. 그 해설은 중요합니다. 그 해설에 특히 3번 위에 거는 우리가 계속 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앞에 뭐 법인의 경우는 제가 앞에 뭐 했습니까? 이거는요, 앞에 뭐 100억을 뭐요? 말 그대로 금융자산 잔고를 가 있어야 되고, 개인은 50억. 근데 개인은 뭐도 있어야 했습니까? 계좌 개설 의무가 있는데, 계좌 개설한 후, 1년 후부터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본투자 되고 나면 앞에 뭐라 했죠? 제가 2년간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미 한 거고요. 자, 근데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쭉 내려가면, 요 3번이 있습니다. 3번. 요걸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이거는 익히, 요거는 익히, 대충 이 관계된 것들은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했습니다. 3번에 보면,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구분 실익.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앞에 직무윤리에서 했는데, 그 다음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뭐요? 자,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하고 투자자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KYC 룰이라든지, 이거 기억나죠? KYC 룰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또 우리가 요 보면은 적합의 의무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이 자체는 설명 의무 해야 되죠? 이거 대한 설명 의무. 그 다음에 자, 일반 투자자가 판매하려고 할 때 우리가 따지는 게 뭐예요? 추가되는 게 있죠. 위험 상품에 대해서 추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자,
적정성의 원칙. 성의 원칙. 적정성의 뭐 의무 좋습니다.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래 원칙. 이런 것들은 뭐요? 일반 투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문 투자에게는 뭐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 밑에 가면 이 상대적 투자 중에서 주권 상장법이 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있습니다. 요 사람만큼은 뭐요? 특히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요? 자, 뭐 전문 투자자로 대우를 받겠다는 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로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요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이는 일반 투자자로 뭐요? 간주합니다. 요거 한번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뭐요? 일반 투자자는 뭐에 대해서는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원래 뭐요? 투자금은 안 되지만은 단 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요거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봐두시고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8번. 자본시장법상 기능별 규제에 따른 투자자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뭐요? 금융위원회에 뭐요? 자, 뭐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신고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금융투자 회사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 말이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으려면, 즉 다시 말하면 자발 전문 투자자 되려면 이 말이죠. 개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산 잔고가 얼마? 50억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계좌 개설 후 뭐요? 자, 1년 후에 뭐요?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법인은 개설 계좌 의무는 없지만은 자산 잔고가 금자산 잔고가 뭐요? 얼마? 100억 이상이 된다는 것. 이게 되고 나면 뭐다? 2년간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이죠. 자, 이 말. 답은 1번입니다. 1번. 금융투자사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요 신고는 그대로 여기 있네요. 신고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주권상장법인이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 투자자가 아니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만 뭐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요 뭐요? 주권상장법인이 나는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야 뭐요?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 것이지. 이때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일반 투자자로 간주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 양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자, 밑에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으려고 서면 통지한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이제 일반 투자자로 뭡니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통지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서면 통지를 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금융투자회사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대우가 아니라 상대적 전문 투자자의 대우가 되는 겁니다. 다음.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하면 은행 이런 거죠. 은행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 별도로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항상 절대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서면 통지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항상, 절대적으로 항상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 이 뜻이죠. 자, 9번. 자, 금융투자업의 분류에서 투자매매업과 그 다음 투자중개업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이 간략히 한번 봐두시면, 자, 밑에 한번 봐보죠. 자, 이때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은 말 그대로 투자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업이고, 투자중개업은 말 그대로
자, 이런, 이 정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 권유 이런 것을 중개하는 업입니다. 중개하는 업입니다. 중개. 그래서 일단 이거는 투자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투자를 뭡니까? 중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명의는 투자 매매업이든 투자 중개업이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무관합니다. 근데 계산은 투자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고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합니다. 업무의 차이는 자, 뒤에 밑에 있지만은 자, 정권, 금융상품의 매매, 금융상품 매매나 또는 정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을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이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매매, 그 다음 정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자, 보죠. 정권의 발행. 좋습니다. 이 공통이죠. 그 다음에 정권의 발행. 그 다음, 자, 그 다음 한 개 더, 발행이나 또는 인수. 인수에 나왔습니다. 인수. 자, 이런 것 등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보면, 자, 또는, 여기까지. 또는 청약의 권유 등을,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놓습니다. 영업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뭐다? 이는 말 그대로 투자 매매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건 투자 매매업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매매업인데, 자, 근데 정권의 발행 인수가 나오면서 요 뒤에 따르는 말이 또는이 아니라, 자, 인수 나오고 에 대한 청약의 권유 등을, 똑같죠? 청약의 권유 등을, 자, 뒤에 이제 중개하는. 이놈은 뭐다? 이는 투자 중개업입니다. 이거 정의 잘 봐놓으세요. 자, 정권의 매매는 다 좋은데, 요 뒤에, 그대로 정권의 발행, 인수, 또는 청약의 권유 등을 놓으면 이는 뭐다? 여기 놓으면 매매이지만, 정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등을 놓으면 이는 뭐다? 이는 투자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 중개업은 정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등을 중개하는 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진입규제에 인가대상이 있습니다. 보면, 자, 이거는 큰 건 아닌데요. 자, 뒤에 이제 우리가 인가하고 요 등록대상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인가대상하고 등록대상. 자, 어떤 게 우리가 인가대상이고 어떤 게 등록대상인가, 이는 잘 봐도 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면, 이는 뭐 크게는 보지 마시고, 이런 데 조금 간략히 봐두세요. 봐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요 인가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대상이 있습니다. 인가대상, 이는 개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무슨 형태다? 이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주로 회사 형태입니다. 회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개인은 인가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대상은 개인은 등록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인가대상에 보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투자 매매업. 그 다음 투자 중개업. 또는 우리 앞에 설명했던 우리가 집합투자업. 그 다음 신탁업. 신탁업 있죠? 신탁업. 보면 또 예전에 했던 대상은 투자, 우리가 자문업. 그 다음 투자 일림업.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 거는 이거는요, 말도 이거는 등록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입니다. 개인. 근데 인가대상보다 등록대상일수록 이거는 훨씬 뭡니까? 말 그대로 규제가 더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는 투자 위험도가, 등록대상 이런 것들은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상대적으로는요, 인가대상보다 좀 더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요건 등이 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걸 한번 봐두시고요. 근데 주로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인가 대상이 되는 것들은 주로 고객과 뭐요? 직접 이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있는 업이거나 또는 말 그대로 뭐요?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직접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투자 매매업이 있습니다. 투자 매매업. 그 다음에 고객의 자산을 뭐요? 뭐 한다고요? 수탁하는 이런 업들이 주로 여기 들어가죠. 수탁. 이런 업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죠. 10번에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에서 인가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융투자본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인가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등록 대상을 골라야 말이죠. 그러면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1, 2문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고 넘어가면 그 참고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나와 있는 이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 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단위를 기준해서 인가든 등록이든 한 개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융투자업의 인가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한 개 보면 자 보세요. 요 등록 대상과 인가 대상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같는데 요 인가 대상이 한 개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 등록 대상은 전부 다 요건을 보면 요건이 다 객관적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객관적 기준이지만은 유일하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뭐예요? 주관적 기준이 있는 게 있어요. 주관적 기준이 개입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금융위원회에 주관적 기준을 개입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하고 건전할 것 이게 있습니다. 요것만큼은 뭐요? 금융위가 등록을 인가를 내줄 때 이거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뭡니까? 조건부 뭐요? 이거는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등록 대상에는 없지만 유일하게 뭐요? 인가 대상에 있는 것 하면 요 내용이 됩니다. 사업 계획이 뭐요? 타당하고 건전할 것. 요것도 또 한 개 더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조건부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뭐요? 주관적 요건이 개입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11번. 인가제의 재입 요건은 등록지의 진입 요건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 인가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요? 고객과 직접 채권 채무 관계에 있거나 또는 뭐요? 고객의 자산을 뭐요? 말 그대로 수탁해가지고 하는 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등록 대상보다는 좀 더 조건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 등록 요건은 객관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록 요건은 전부 다 객관적 요건 기준을 고지합니다. 근데 인가 요건은 금융위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뭐요? 조건부 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다?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인가 등록 이후에도 진입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자기 자본 요건과 대주주의 요건은 적용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본 요건은 70% 뭐요? 이상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70% 이런 것만 적용됩니다. 다음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단위를 확대하여 겸용 한 개 더 뭐요? 업무를 늘리려 합니다. 겸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추가 업무에 대해 신규 인가 등록을 받아야 된다. 신규로 인가 등록 받을 필요는 없고 인가나 등록 받을 필요 없고 기존 인가 등록 내용에 변경하면 됩니다. 기존 인가 등록 내용의 변경. 기존 인가나 등록 요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또다시 뭡니까? 인가 등록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는 그 인가나 등록 내용에다가 개명한 이 내용만 다시 한번 뭡니까? 바꿔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통 뭐다? 이거는요. 앞에 있는 데다가 뭐죠? 앞에 있는 요 방식, 여기다가 원에다가 앞에 있는 데다가 뭡니까? 이걸 막 추가한답니다. 추가한다 이 뜻입니다. 추가. 그래서 이걸 add on 방식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밑에 있는 거 한번 인가제와 등록의 기본 내용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기본 골기는 이미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자, 밑에 그 해설에 11페이지 해설에 제일 밑에 내려가서 그 이번에 보면 그 우리 해설에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의 박스입니다. 박스에 쌍가로 2번을 보면 자, 인가 요건과 등록 대상에서 뭐가 있죠? 금융위로부터 업무 단위로 최소 1개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금융투자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진입 요건에 쭉 내려가면 그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다 인가 요건과 등록 대상에 다 공통입니다. 공통인데, 공통에 가까운 거죠. 이제 공통보다는 다 들어가는 건데, 하나. 7번에 사업 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있죠. 이것만큼은 어디서 인가 요건에서 유일한 주관적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등록 대상에는 이런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인가 요건에는 있는데 등록 요건에는 없다는 것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 등록의 절차가 있습니다. 3번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밑에 자, 다 좋은데 자, 금융위는 인가 등록 신청서 접수 후 결정 통지기가 있습니다. 인가 신청서 접수 후에는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야 됩니다. 인가는 좀 기회가 좀 길죠? 좀 기회가 깁니다. 왜?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깁니다. 그리고 예비 인가 신청을 미리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인가 대상의 업체가 자기가 인가 밖에 이걸 신청한 경우는 자, 미리 예비 인가 신청을 하면은 더 빠르게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인가 신청 안 하면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해주지만 예비 인가 신청서를 내면 1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 신청 접수는 보통 2개월 이내입니다. 절차 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등록만큼은 예비 등록 신청이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예비 등록 신청 없습니다. 자, 받으시고 그다음 앞전에 얘기했지만 그 2항에 금융위는 인가 시에 투자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인가. 그 내용이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요 인가 대상 금융투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미리 내가 대주주가 되고자 합니다 하는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요? 자, 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12번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가 요건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인가 요건은 해놨습니다. 등록제 대상에 대한 등록권은 아니지만 인가제 대상의 인가 요건은 포함된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는 자, 필요시 투자자 등을 위해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가제에서 금융위원회의 재량의 판단에 허용되는 유일한 주관 요건이다 하면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는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 내용이겠죠. 답은 3항이 되겠네요. 3항. 자, 그 다음 13번. 자,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신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등록 신청자가 금융위원회에 예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리 등록받을 수 있다. 앞에 얘기했습니다. 이 등록 같은 경우는 예비 등록 신청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한다고 했냐면요.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인가 신청서는
예비인가 신청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시 안 하면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주지만 예비 결정 신청서를 예비 등록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내에 해준다 했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등록 예비 등록 신청은 없다는 것. 자, 봐두시고요. 이거는 예비 등록은 언제, 예비 인가는 언제 있다? 예비 신청서 이거는 인감에 있다는 것. 1번이 틀렸고, 금융위원회는 인가 신청 접수 후에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물론 예비 인가 신청을 제출한 경우는 1개월 이내죠. 자, 금융위원회는 등록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 자, 금융위원회는 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경영 건전성 확보와 투자 필요에 위한 조건부 인가.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경영의 건전성 확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